명도 이 영상만 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이것은 지식인에서 2016년도에 제가 답변했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 채택과 질문자 채택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2015년 8월 다세대 주택을 입찰받아 12월에 잔금 납부하고 현재까지 대출이 있다만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기일이 잡혀서 명도를 하려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비용 50만 원 들였더니 이사비용으로 강제 집행하는 300만 원 들으니까 300만 원을 내놔라, 이런 의도로다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제가 이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명도는 통상 경매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매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명도는 일개 지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명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도 기술을 이제 통상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이해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는 법원에서 이제 법원 경매에서 명도가 이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 배당을 못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부 이사비를 주고 이제 명도를 합니다. 원래 뭐 명도비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 경우는 명도비를 통상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항을 하면 오히려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월 임차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당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전액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심지어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낙찰자를 바보로 보는 행위입니다. 낙찰자는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이제 그 물건을 산 것이지 낙찰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배당을 다 받는 사람한테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배당금을 압류를 하고서 배당을 못 받게 하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또 혹은 뭐 세입자 아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써주지 않으면,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통상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그 명도 확인서와 인감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가 동시 이행의 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훗날 다른 날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우도 실제 약속을 어기고 그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미 써둔 확인서나 명도 확인서나 이런 각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는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집을 새로 얻은 전세계약서나 이사짐센터 계약한 것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만일 위약했을 때 위약금으로 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이러한 단서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도비는 배당을 받는 사람은 지급지 말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고 할 때 이사비를 주지 않고 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 이제 협상이 안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데, 인도명령을 하면 나중에 강제 집행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우에는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부 배당자는 일부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못 나가니까, 명도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배당 받는 사람들은 이게 이에 따르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이사비 주지 않고 그대로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고 배당을 못 받게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고 인감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처리 방식은
사실 본인의 판단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석에다가 저희 노하우를 붙여서 이렇게 한 것인데 자기가 이제 할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배당을 못 받더라도 이사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배당을 받더라도 이사비를 조금씩 이제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판단할 나름입니다. 그런데 통상 아래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관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고 이런 경우는 지식인 상담이나 혹은 민사도우미, 소송도우미 카페나 뭐 법률구두공단 등을 통해서 상담하셔도 좋고 또 제 카페나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인도명령 그 결정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집을 안 비워준다면 아래와 같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할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적으로 강제 집행을 법원 집달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쓰고 나중에 이제 돈을 여기다 내면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예납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 2회 이상 과거도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그 취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진행할 사람이 돈을 안 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제 중간에 해결이 됐다면 물론 돈 안 내고 그냥 취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 증명서를 이제 꼭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문이 이제 발급이 되는데 집행문을 가지고 나와서 통상 이제 그냥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만나도 이제 극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때도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인도명령을 발부받아서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집행정지를 받아내 가지고서 강제 집행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법원 이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접수하면 집행관은 현장 조사를 나가고 이제 계고를 나갑니다. 법원에 따라서 한 번 혹은 두 번 계고를 나가는데 이 경우 이제 강제 집행 비용 예납을 해야 됩니다. 또 낙찰자와 집행관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통지를 하는 통상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은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으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처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통상 전화로 통화해서 언제 집행을 나간다든가 언제 어디서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집행관을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이때 집행에서 동산의 감정은 누가 하나요 했는데 이때 동산을 신청하는 별도 집행관 사무실에서 동산 경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 이때 감정평가사가 방문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관 명도를 하게 되면 통상 상황에 따라서 3개월 혹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명도 절차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제가 여기에다 이제 기입해 놨습니다. 우선 명도 소송 승소 후에 2주 이내 이의가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확정 판결문 받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2장을 해야 되고 하나 현장에서 한 장에는 수입인지 1,500원짜리를 붙이고 날인하고 나머지 한 장은 그냥 날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도장, 그리고 뭐 여기서 도장은 막도장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지참해서 집행문, 판결문 뒤쪽에 한 장씩 이렇게 가져가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 판결문 뒤쪽에 한 장은 붙여두고 한 장은 이제 판결문 한쪽에 확정 증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우편으로 이제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그 집행문을 발급받아도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려면은 결국 집행관 사무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 2주 후에 있다가 나중에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우편으로 신청 환북 봉투해서 신청해서 받지 않아도 나중에 거기서 찾아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유는 그 집행관 사무소에 이것을 이제 집행문을 가지고서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하면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은 비용을 예납하게 되면 1차 비용은 5, 6만 원 사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은행에 이제 예납을 하게 되는 비용이 더 나갑니다. 그때 이제
집행관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제 돈을 다 입금을 하면 몇 월 며칠 1차 개구에 나가니까 입회인 2명을 대동하라고 통상합니다. 그러면 입회인을 이제 대동해야 되고, 성인을 대동해야 되면, 성인은 이제 아는 사람, 아무나 뭐 동네 사람이라도 대동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비용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할 때는 사람이 있으면 열으면 되는데, 장기지 쓸 때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가는데, 이제 출장해서 이제 따는 경우에는 통상 5만원 정도 받고, 사람이 있어서 그냥 따줬을 경우는 출장비 3만원만 받습니다. 가서 이제 집행을 할 때 보통 일주일간의 말미를 줍니다. 이때 이제 세입자랑 이제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안 되면은, 자진 명도를 안 하면은, 일주일 지나고 안 하면, 집행관 사무소에 와서 다시 이제 비용을 납부합니다. 2차 비용입니다. 이 2차 비용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강제 집행 비용과 노무비, 그러니까 집행관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노무비 등이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대부분 80만원에서 약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행관 사무실에 이제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갖다가 이제 접수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명도 당일 이제 통상 가면은 입회인 2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집행을 하고, 또 이제 집달관들이 와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통상 이제 세입자가 이제 기간을 달라고 울고불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했다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쇠 수리공이나 이런 경우도 집을 사람이 없다면은 이때는 열쇠 수리공이 집 열쇠 통째로 바꿔서 이제 임대인에게 건너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 당일 비용 문제는 상당히 사실 많이 드는, 입회인 2명에 대한 비용, 그리고 열쇠 수리공, 인건비, 열쇠값 해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이삿짐센터 비용도 통상 4, 50만원 합니다. 이삿짐센터 보관료는 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3개월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2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비용도 여기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적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명도 집행 이유는 사람들 짐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 이제 박스에 보관하게 되는데 우선 3개월치를 입금하고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짐을 빼면 대부분은 짐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빨리 찾아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체동산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짐을 처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유체동산 경매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 사람들한테 최고로 해가지고서 찾아가라 해서 찾아가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찾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때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자세히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속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걸러가지고서 집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경매 낙찰은 대부분 강제 집행을 한 사람, 그러니까 낙찰자가 대부분 받게 됩니다. 거기는 폐기물이나 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서 이제 나중에 폐기물로다 이렇게 처리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 일정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명도는 이제 소송은 이제 비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만일에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고, 또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사비를 좀 한 2, 300만 원을 주고서 처리를 해서 쉽게 끝나면 금융 비용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80%는 전화 한두 통화로다 명도를 사실상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명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종교 집단이나 노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 시설에 이런 것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인제 뭐 찜질방이라든가 술집 이런 데가 쪼끔 인제 난해하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다 끝나고 별거 아닙니다. 이제 처음 초보자들만 쪼끔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도설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이 경매 인제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듣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인제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카페 회원들이라면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명도나 이런 것을 대행을 해 주지는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 다 하라고 하고 전화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명도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제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제 시간과 인제 돈의 싸움인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일부 이사비를 주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인제 간단히 끝내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제 질문이나 혹은 명도가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언제라도 이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